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강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을 모셔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운영 부본장을 맡고 계시는 김남기 상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만난 적이 있지요. 네. 그때는 이제 김남기 상무랑 함께 ETF의 기초 투자법 요거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니어들 네. ETF 투자법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니어 그러면 어떤 계층을 좀 가리키나요? 뭐 시니어라는 계층이 뭐 딱 정해진 건 없는데요. 네. 저희가 뭐 주로 이야기하기로는 투자 측면에서 네. 시니어 투자자라고 하면은 은퇴를 앞둔 50대 이상의 투자자들을 이제 시니어 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쉽게 5060 뭐 이렇게 그냥 네, 우리, 5060 이상. 네. 60 넘으신 분들도 많이 투자하세요? 최근에 예. 그 60 넘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ETF 시장에 이 시니어 투자자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트렌드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즘 많은 분들이 MZ 세대에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네. MZ 세대, 밀레니얼, 뭐 그쵸, Z세대, 뭐 해가지고 젊은 뭐 세대. 20대, 뭐 길게 봐서는 30대 초반까지의 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활동을 하고 주식 시장이나 ETF 시장에서도 많은 액티비티를 보이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메인을 이루고 있는 주된 투자자 층은 50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연초에 이제 갤럽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네. 여론조사 기관이죠. 조사를 해봤는데 투자 자금 측면에서 봤을 때 2030 MZ 세대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3천만 원 이하의 투자금이 있다라고 뭐 대답한 비중이 한 75%. 그리고 5060 이상에서는 1억 원 이상이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40% 이상이거든요. 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돈이 적겠고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새로운 트렌드는 MZ 세대가 이제 이끌고 있지만 큰 메인스트림은 5060 이상의 시니어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ETF 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 그럼 이 시니어 투자자들이 ETF 시장에 진입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2020년의 키워드가 코로나19 그다음에 벼락거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저금리 시대가 오면서 임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시대 그리고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되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고 ETF 시장으로 많이 뛰어들었는데 5060 이상의 시니어들은 상황은 뭐 비슷한 이유로 시작됐지만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있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초저금리 시대 이전에는 은행 특판 예금이나 ELS 등으로 본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해도 충분했어요. 근데 초저금리가 오면서 특판 예금 금리도 너무 낮아졌고 그리고 ELS 사태를 겪으면서 2020년도에 굉장히 오랫동안 ELS로 불안했죠. ELS 그렇죠. 때문에. ELS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운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계속 롤오버하면서 계속 연장하면서 운용하신 분들이 많은데 2020년도에 ELS도 손실이 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래서 여태까지 벌어왔던 것들을 ELS가 차곡차곡 벌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 같은 사태가 오면은 여태까지 벌어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ETF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 ETF를 이제 노후 대비로 이제 쓰려면 아무래도 퇴직연금 같은 연금 상품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넣고 계신 거예요? 이 시니어 투자자들이? 뭐 시니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뭐 40대 이상의 이제 직장인분들이 최근에 DC 계좌를 많이 투자하고 계신데요. DC 계좌는 이제 지금 현재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DC 계좌를 이용할 수 있고
퇴직을 했거나 중간에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IRP 계좌 혹은 시니어 분들은 개인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 DC IRP 계좌의 경우를 살펴보면 네. 기본적으로는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는 안 됩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위험한 투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비슷한 상품이어도 선물형 ETF는 투자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S&P 500 대표 지수, 네. S&P 500 같은 경우도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있고 네. S&P 500 주식을 500개를 직접 다 담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네.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선물형은 이제 투자가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네. 있고 나머지 30% 그리고 30% 이상은 안전 자산인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ETF만으로도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다 짤 수 있다. 그래서 70% 정도는 위험 자산, 네. 주식형,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30%는 채권형이나 채권 혼합형 이런 것들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DB, DC, 네. 뭐 IRP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DB는 회사가 관리하는 네, 거니까 이제 맞습니다. 개인이 할 예. 수는 없는 거고 네네네. DC형 그러니까 개인이 관리하는 DC형이나 IRP 이제 네. 퇴직 후에 넣는 그런 계좌에 그 시니어 투자자들이 이제 ETF 상품들을 이제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예. 그 중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게 이제 좀 초대에 말씀하신 어떤 레버리지형 그러니까 네, 레버리지 인버스. 또 네. 인버스 거꾸로 이제 저기 주식 시장에 떨어지면 돈을 버는 이런 인버스나 레버리지 조금만 뭐 몇 배로 이제 벌 수 있는 이런 형태의 ETF들은 넣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냥 주식형 ETF나 채권형 ETF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만 예. 저 포함해가지고 자기 이제 퇴직연금 계좌 네. DC형이나 IRP를 구성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는 100% 주식에만 투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노후를 위해서 조금 안정성이 좀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장치가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또 궁금한 게 아까 네. ELS도 말씀하셨지만 주가가 네. 떨어지면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ETF도 예.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ETF를 이렇게 그 퇴직연금 계좌 같은 데 넣었을 때 똑같이 불안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좀 하시겠어요? 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시장을 보면은 89%가 원금 보장형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2020년에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느꼈던 게 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느꼈거든요. 네. 투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금이어서 현금. 하루하루 보면 현금만큼 네. 안전한 게 없죠. 당연히 현금이 제일 안전할 것 원금이 같습니다. 그대로 예. 보존되고 위험한 게 주식. 주식은 막 하루에도 막 몇 %씩 올랐다가 몇 %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3년, 5년, 10년 보니까 현금의 가치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떨어져 있고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현금 가치 하락 때문에 엄청난 큰 손실을 봐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이제 예.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자산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이제 판단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 초저금리 시대에 화폐 가치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화폐 가치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산으로 내 현금을 바꿔놓는 게 좋을 거냐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안전한 자산 그리고 그런 자산에 장기로 투자하는 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020년 퇴직연금 내에서 원금 보장형이 4%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수익률을 보면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미국은 14.85% 그리고 우리나라는 2.58%라고 하니까 안전하자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오히려 거의 수익이 지금 예. 1년만 봐도 이러니 누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안전한 자산이 길게 봤을 때 절대로 안전한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뭐 좀 뭐 결론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것 같지만 네.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합리적인 위험을 감내하는 쪽으로 네. ETF 투자, 합리적인 투자, 장기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좀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고 네. 특히 시니어 투자자들이 ETF를 투자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좀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전 질문하고 또 연결이 좀 되는 것 약간 같은데 시니어들은 좀 나이 드신 맞습니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분들마다 재무 상태나 보유하고 계신 현금의 뭐 양이나 그 현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너무 틀려요. 사실 예. 그래서 뭐 2030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 퇴직금을 최대한 뭐 위험 자산이나 주식이나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 좀 투자하라고 되게 편하게 권할 수 있는데 네. 시니어들은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고 은퇴를 코앞에 앞두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공격적인 투자를 무조건 권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재무 상태 그리고 본인의 앞으로 현금 흐름이나 현금을 써야 될 그런 이제 계획 그런 거에 따라서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투자자들이 꼭 네. 요거는 좀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ETF 추천할 만한 ETF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난번 방송에서 초보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상품이랑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대신 특히나 시니어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유 자금 그리고 당장 최소한 3년, 5년까지는 안 뽑아도 되는 예. 인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 자금으로 이제 장기로 투자하실 것을 권하긴 하는데요. 예. 미국 음. 지수에 투자하는 네. S&P 500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일단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대표 지수니까 네네. S&P 뭐 500이.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S&P 500은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 그다음에 나스닥 거래소에 있는 상위 500개 종목에 예. 분산 투자하는 거여서 초우량한 기업도 있지만 중위권에 있는 그런 것들도 포트폴리오가 잘 분산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은 그래도 꽤 괜찮은 그렇게 좀 안전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국 테크 탑10 ETF. 예. 최근에 미국 테크 탑10 ETF가 굉장히 핫합니다. 네, 요새 네. 또 기술주가 뭐 네, 맞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구글, 알파벳, 그다음에 페이스북, 테슬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엔비디아까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투자자라면 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주식이거든요. 제가 아까 위험을 져야 된다. 예. 위험을 져야 되는데 합리적인 위험을 져야 된다. 예. 굉장히 좋은 위험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위험을 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제 테크 탑10 상위 미국에 있는 IT 주식을 사시고 있는 게 앞으로 경제 성장이 지식이나 그다음에 기술에 의해서 이제 벌어질 텐데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것을 주도할 거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성장성도 높고 안전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종목들을 ETF로 지금 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 나가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모아가고 있는데 경제 위기가 왔다. 네. 그랬을 때 다른 것들은 반토막 나도 혹시라도 이 종목들이 반토막 나면은 다른 뭐 조그만 종목들은 이미 예. 다 상장 폐지되고 없어질 거다. 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접근 방법도 뭐 그것도 나름적으로 있는 얘기네요. 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크게 2개 정도를 지금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좀 있을까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테마형 ETF가 네. 이제 인기인데 사실은 테마형 ETF 중에서도 전기차,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이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2023년이나 뭐 50년 이후에는 정말 많은 차들이 전기차로 바뀔 텐데 그런 큰 트렌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예. 니즈가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 하나 이제 생겼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글로벌 리튬 앤 2차 전지라는 2차 상품인데 전지 쪽도 또 네. 좋은 상품이 나왔군요. 네, 예.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리튬이 필요하거든요. 음. 리튬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이제 소재들이 필요해요. 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
그리고 2차 전지를 만드는 최종 생산 회사까지 해가지고 글로벌 전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런 것들도 정말 전 세계적인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겠다, 좀 더 나가 높은 수익을 좀 얻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국가 비중도 굉장히 분산되어 있거든요. 네. 중국의 50%, 미국의 20%, 그리고 우리나라도 2차 전지 강국이죠. 그래서 뭐 삼성 SDI 네. 포함해서 우리나라 기업까지 포함되어 네, 있군요. 우리나라 예. 포함, 우리나라 기업도 한 10% 정도 음. 포함되어 있어서 전 세계 골고루 잘 분산되어 있어서 이런 상품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또 이 하나 궁금한 건 이게 노후 자금으로 이제 투자할 때 네. 안정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주 ETF 네.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예. 그 아까 얘기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보니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배당도 있지만 주가 상승에도 같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당주가 되게 안전해 보인다고 투자했던 분들이 나중에 수익률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실제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은행주에 투자하는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KRX, 거래소에 만든 KRX 은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대표 상품은 나스닥백 ETF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두 개 상품을 비교해 보면은 네. 2020년도에 은행주 지수의 네. 배당 수익률이 4%가 넘습니다. 4.2%. 뭐 금리 낮은데 4%는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굉장하죠, 예. 그렇죠. 예. 작년에 4% 수익 배당을 줬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스닥백 ETF의 배당 수익률은 1%도 안 됩니다. 0.5%안 돼요. 아무래도 성장주 기술주들은 배당을 거의 안 거의 하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배당에 투자하는 은행주 ETF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작년에 수익률을 보면은 가격까지 다 네. 반영한 수익률을 보면은 은행주 지수는 마이너스 15%. 오히려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37.7%로 두 개 상품이 배당 포함하고 가격 변동까지 포함하면은 5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난 되게 난 위험을 지기 싫어. 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어. 난 배당을 4%나 주네. 그래서 투자했는데 실제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2016년 이후에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은행 지수 같은 경우는 25%, 나스닥은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200% 이상 예. 수익을 얻어서 이런 것들이 장기를 보면은 어떤 게 진짜 더 안전한 거고 어떤 게 더 위험한 건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잘 고려해야 될 포인트네요. 네, 예.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배당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배당을 계속 주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이제 판단을 해야지 실제로 배당보다 가격의 변동이 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위험을 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배당주 ETF보다 네. 리츠 투자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리츠면 부동산에 예, 투자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최근에 펀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좋은 리츠들이 많이 상장되고 있거든요. 예. 대규모 리츠로 뭐 롯데 리츠, 뭐 신한 알파 리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이 이제 돼서 앞으로도 많이 상장이 될 거고 예. 리츠 상품은 개인이 투자할 수 없는 부동산, 큰 부동산 이런 이제 부동산에 뭐 전문가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전문가가 잘 선택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 수익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예. 거기 때문에 회사 운영하고 또 회사랑 틀리거든요. 정말 그 배당 수익만을 위해서 운영되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리츠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리츠도 사실 또 개인 입장에서 정말 어떤 리츠가 좋을지 판단하기 되게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리츠도 ETF로 남아 있는 것들이 ETF로 있습니다. 만들어져 예. 있나요? 네, 예. 글로벌 리츠도 있고 우리나라 리츠 상품에 투자하는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는 예, 리츠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 그런 것들도 한번 ETF도 있고. 예, 그런 예.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뭐 시니어 투자자들 얘기 쭉 많이 해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좀 ETF 고를 때
유의해야 될 점 간단히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순자산, 음, 거래량, 초보 투자자들, 음. 특히나 초보 시니어 투자자들께서 ETF 처음 고르실 때 네. 순자산하고 거래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지난번에 뭐 기준을 네. 좀 제시해 드렸는데 순자산 1,000억 원 이상 그리고 거래량 100만 주 이상이면 하루 거래량 예, 기준이죠. 예. 그 정도면은 충분히 거래할 만하고 어느 정도 다른 투자자한테도 약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그런 ETF니까 안심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ETF라는 게 장기 투자 상품인데 매매가 쉽다 보니까 단기로 자꾸 사고 팔고 막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박사님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유럽의 굉장히 그 유명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네. 이런 말을 했죠. 네. 우량주를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10년 후에 일어나면은 예. 부자가 돼 있을 거다. 예. 이런 투자에 가장 어울리는 상품이 ETF거든요. 그런 식으로 ET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ETF 전문가이신 김남기 상무님과 함께 시니어 ETF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조선일보 머니 채널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ETF 시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만큼 ETF를 운용하고 만드는 ETF 운용사 그 직원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테마나 우량주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테니까 ETF 시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함께해 주신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 부문장 김남기 상무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감사합니다.